8주 3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3차시 강의는 소믈리에 자격증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8주 강의 3차시는 소믈리에 자격증 필기 기출문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총 20문제로 기출문제 풀이 세 번째 시리즈가 되겠고요. 41번부터 60번까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41번은 다음은 인물과 연관된 내용을 나열하였다.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실비우스와 진, 2번 돈페리뇽과 와인 코르크 스파클링 와인, 3번은 스미노프와 아메리칸 위스키, 4번은 파스텔과 효모 활동 연구입니다. 실비우스는 최초로 진을 만든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1번은 연관이 있습니다. 2번은 우리 학생들이 잘 아시겠지만 돈페리뇽은 와인 코르크와 스파클링 와인을 최초로 개발하고 사용한 사람이 되겠죠. 예, 이것도 정답이고요. 3번 스미노프는 아메리칸 위스키가 아니고 보드카와 관련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절에 스미노프는 러시아, 그 당시는 구소련이 있었죠. 구소련에서 보드카를 만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스미노프가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요. 스미노프는 보드카입니다. 4번의 파스텔은 우리 효모 활동을 한 프랑스의 대화학자가 맞죠. 그래서 41번은 3번 정답입니다. 42번 보시면 하우스 와인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유럽에서 그 집에서 담근 술을 식당에 오시는 분한테 한 잔씩 이렇게 판매하던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 집에서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요즘에는 하우스 와인 하면 잔으로 판매하는 와인을 의미합니다. 글라스로 판매하는 거. 즉 혼자 가서 와인을 한 병을 다 마시지 못하니까 한 잔, 두 잔 이렇게 잔으로 판매하는 와인을 갖다 우리가 하우스 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2번은 1번입니다. 43번 보시면 와인 테스팅 순서가 바른 것은 와인 테스팅은 가장 먼저 시각적으로 합니다. 눈으로 봐서 와인의 결점을 잡는 건데요. 결점을 잡아내는 건데 탁하거나 색깔이 그 와인의 고유한 색깔이 아니거나 또 안에 앙금이 많거나 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먼저 잡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냄새로서 오픈을 한 다음에 냄새로서 식초 냄새가 나는지 또 나쁜 냄새가 나는지 그런 걸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와인을 맛보면서 전체적인 맛을 평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죠. 43번 1번 시각, 후각, 미각 그리고 전체적인 맛을 평가하는 이런 단계로 와인 테스트를 해갑니다. 44번 보시면은 맥주 4대 원료가 아닌 것은 우선 이 44번 보시면 와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소믈리에지만 일반 음료와 관련돼서도 대략적으로 한 20% 정도가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맛보기로 이렇게 44번 문제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주장관리 시간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다지 전혀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맥주 4대 원료는 우리 4대 원료가 뭘까요? 예, 보리 메가죠. 보리싹, 효모, 호품. 또 하나는요, 예, 물이죠. 예, 그래서 주니퍼 베리는 아니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고평나무인데요. 고평나무 열매인데 주니퍼 베리는 어느 술과 관련 있나요? 예, 진과 관련 있습니다. 예, 주니퍼 베리는 진을 만들 때 넣는 거죠. 진의 역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1차 증류한 다음에 넣어가지고 다시 2차 단식증류하는 그런 원료가 되는 게 주니퍼 베리. 주니퍼 베리는 진과 관련했습니다. 자, 맥주 원료 정리해 드릴게요. 효모, 보리, 호프, 또 하나는 물이 되겠습니다. 45번 보시면은 식전이나 식사 중에 마시며 포도즙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포도당이 모두 발효되어
단맛이 없는 와인을 말한다. 단맛이 있는 와인은 스위트 와인이고요. 단맛이 없는 건 우리 뭐라 그러죠? 단맛이 없다. 우리 주장에서 자 1번은 스위트 와인은 아니죠. 2번은 미디움 드라이 와인, 그레이트 와인, 드라이 와인. 예, 정답은 단맛이 없는 건 드라이 와인이라 그러죠. 자, 우리 그레이트 와인은 오래 숙성 가능한 와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래 저장 가능한 와인을 그레이트 와인이라는 거고요. 미디움 드라이 와인은 뭘까요? 2번과 4번의 차이. 미디움 드라이 와인과 드라이 와인. 예, 미디움 드라이는 단맛이 조금 있는 걸 우리가 드라이 와인이라 합니다. 미디움 드라이 와인. 다른 말로는 미디움 스위트 와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움 드라이 했지만 단맛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 드라이 와인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보르도의 적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네 플랑, 소비뇽 블랑. 자, 우리 학생들은 이 46번 정답 어떤 거라 생각하시나요? 보르도 적포도의 대표적인 거, 가장 대표적인 거 까베네 소비뇽이죠. 그 다음에 메를로하고 까베네 플랑. 이 까베네 플랑하고 까베네 소비뇽은 거기가 그 특징이 좀 비슷한데요. 까베네 소비뇽에 비해서 까베네 플랑이 조금 더 탄닌이라든가 거친 기운이 좀 약한 게 우리 까베네 플랑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포도 품종 이름만 보고도 46번 적포도 품종이 아닌 것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블랑이란 말, 예, 블랑이란 말은 우리가 화이트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청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르도의 레드와인은 품종은 까베네 소비뇽하고 메를로고요. 또 보조 품종으로 까베네 플랑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46번 포도 품종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47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독 지방의 1등급에 속하는 샤또와 거리가 먼 것은 즉 매독 지방의 포도원이 아닌 것은 이걸 찾는 건데요. 1번은 샤또 라피드 로칠드. 이거는 세계 5대 명주 중에 하나죠. 이거는 바로 메도크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샤또 마고 역시 메도크 지역이고, 샤또 오브리옹은 이게 47번의 정답인데 여기는 글라브 지역에 있습니다. 글라브 지역에. 메도크가 아니고. 자, 그러면 2번은 샤또 로장 세글라는 이거 우리가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1등급인데요. 그건 바로 마고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샤또 로장 세글라는 마고 지역에 있는 건데, 우리가 샤또 로장을 잘 모르시더라도 샤또 오브령은 글라브 지역에서 나는 5대 명주가 나는 곳이 하나이기 때문에 글라브 이걸 통해서 매독이 아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48번 이탈리아 북부 지역 품종으로서 피에몬테 지방의 최대 품종이며 산미가 강하고 가볍다. 양으로 최대이며 대중성으로서 최고의 이 품종의 이름은 1번은 네비올로, 2번은 돌세토, 3번은 바르바레, 그 다음에 4번은 브라케토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네비올로는 이탈리아 북부의 최대 품종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네비올로와 바르베라 1번과 3번은 이탈리아 북부의 1번, 2번을 따지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지만은 네비올로는 고급 품종에 쓰는 대중적인 그런 품종은 아닙니다. 좀 재배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당도와 산도, 탄닌이 모두 높으며 고급 와인을 만드는 고급 품종의 네비올로인데 그 이름은 앙게라는 의미에서 따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 돌세토는 작고 달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강한 탄닌, 낮은 산도. 그래서 얘는 이탈리아 피에몬트에서 랭킹 3위라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것은 네비올로입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바르베라로 하겠습니다. 바르베라는 요거는 산도가 높고 가격이 싼 와인을 만드는 품종인데 테이블 와인을 만드는 브랜드용입니다. 그래서 고급 품종은 아니고요. 그냥 싼 그런 대중성 있는 그런 최고 품종은 바르베라가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48번에 3번이고요. 브라케토는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로마 시대부터 클레오파트라가 즐겨 마시던 그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좀 작고요. 그다지 잘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 그 브라케토 4번은 그래서 48번은 정답이 1번 같지만 3번으로 하겠습니다. 49번 부르고뉴 와인에서 토양은 우수한 와인을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따라서 토양의 종류, 경사지 방향 및 각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합니다. 가장 우수한 등급을 부를 때 무엇이라 하나요? 1번은 프리미엄 크루, AOC 꼬미날, 2번은 그랑크루, 3번은 프리미엄 크루, 4번은 빌라쥐. 1번은 그냥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랑크루입니다. 그랑크루.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0번 쉐리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스페인 남서부에서 생산되는 주정 강화 와인이다. 이게 정확한 쉐리된 정의고요. 2번은 와인에 브랜디를 첨가하여 알코올 함량을 높인 와인이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세 번째는 발효 중 브랜디를 첨가하여 효모를 죽여 발효를 중단하여 달콤하다. 예, 이게 틀린 오답이 되겠습니다. 발효 중에 브랜디를 첨가하여 효모를 죽여 발효를 중단시킨 건 아니고요. 발효가 끝난 다음에 이 브랜디를 첨가해서 보통 우리가 쉐리는 드라이 맛이 납니다. 자, 3번은 지금 포트 와인이 되겠죠. 그리고 4번은 양조 방식에 따라 드라이에서 스위트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갖는다 했는데 3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51번 보시면은 스페인 리오아 주품종으로서 색깔이 짙고 균형 잡힌 와인을 만드는 품종은 여기서는 스페인의 주품종은 특히 리오아 주품종은 템플라니오가 되겠습니다. 타닌이 강하면서 색깔도 짙은 그런 우리 그 다음에 만들어오면 알코올 도수가 좀 높은 템플라니오, 스페인 템플라니오 주품종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2번에는 스페인의 쉐리 와인을 만드는 주품종은 이것도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스페인의 레드 와인을 만드는 주품종은 템플라니오지만 스페인의 쉐리 와인을 만드는 주품종은 팔로미노입니다. 시라라 네비올로는 우리 시라는 프랑스 론 지역이고요. 네비올로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주로 고급 와인을 만드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번 템플라니오, 팔로미노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53번 기브 와인의 산지가 아닌 곳은 프랑스 소테른의 가장 대표적이죠. 프랑스 라인즈, 헝가리 토카이, 그 다음에 이탈리아 피에몬테인데요. 피에몬테는 기브 와인이 되지 않는 그런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프랑스 소테른의 독일 라인즈, 헝가리 토카이가 기브 와인 유명 생산지가 되겠습니다. 54번 포도 재배에 알맞는 연평균 강수량은 이것도 우리 테루아르 중에 하나인데요. 연 600에서 800ml 이렇게 외워두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55번은 탄닌은 어디에 있는 성분이며 효과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포도의 과육에 있으며 와인을 부드럽게 해준다. 2번 껍질과 줄기에 있으며 알코올 도수를 높여준다. 3번 껍질과 줄기에 있으며 숙성되는 와인을 보존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4번 포도 과육에 있으며 와인을 달게 준다. 우리 학생들은 이 55번 정답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3번이 되겠죠.
탄닌은 껍질, 줄기, 씨앗에 있으면서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와인을 오래 보존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탄닌은 와인 구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런 요인인데요. 그래서 탄닌은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닌에 만드는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감이라든가 도토리와 같은 그런 나무들은, 감나무, 도토리 나무들은 그 탄닌을 그런 열매로 보통 저장을 하는데, 포도나무는 탄닌을 포도 껍질, 씨앗, 줄기에 많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 탄닌은 와인을 만들 때 들어가서 나중에 마실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56번 포도의 수확 방법과 그 특징이 잘못된 것은 1번 기계 수확 시에는 포도알이 터지고 덜 익은 포도도 혼입된다. 그렇죠. 기계로 대량으로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고를 수가 없죠. 그래서 기계로 하면 포도알이 터질 수도 있고 덜 익은 포도도 같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기계 수확은 대규모 저중가 와인 생산에 적합하다. 예, 고급 와인은 이런 기계 수확을 쓰질 않죠. 세 번째는 기부 포도는 송이채로 수확한다. 기부 포도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 썩은 것만 한 알 한 알 골라서 선택해서 딴다 그랬죠. 그래서 5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송이채가 아니고 알맹이 하나하나 수확을 합니다. 56번 4번은 탭을 와인은 포도 수확 후 가능한 빨리 양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57번 보시면은 와인별로 필요한 포도의 당도가 있는데요. 포도는 우리가 수확을 하고 온 다음에 와인을 만들기 전에 당도를 체크를 합니다. 근데 그 당도 체크를 갖다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당도를 브릭스라 합니다. 브릭스란 말을 쓰는데요. 화이트 와인은 19에서 23 브릭스가 돼야지 이제 우리가 뭐 프랑스 AOC 같은 인정을 하고요. 또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20에서 23 브릭스가 돼야 됩니다. 스위트 와인은 22에서 25 브릭스, 디저트 와인은 32 브릭스 이상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브릭스에 대해서 설명은 그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우시라고 이렇게 50편 정답을 제가 모두 정답입니다. 1, 2, 3, 4. 그래서 브릭스는 참고로 2브릭스가 알코올 1도 정도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브릭스가 알코올 1도를 만든다. 이렇게요. 58번 화이트 와인의 양조 과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먼저 재배지, 즉 밭에서 수확을 해가지고 와서 수확을 할 때는 우리가 물기가 없는 싱싱한 상태로 당도와 산도의 밸런스가 맞았을 때 수확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와서 바로 으깨죠. 예, 으깨면서 눌러서 압착을 해서 으깨면서 그 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바로 불순물 제거합니다. 불순물이 씨앗, 줄기, 잎사귀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제거하고 나서 바로 발효를 하고요. 발효가 끝나게 되면은 우리 다시 또 한번 맑은 물을 걸러내죠. 걸러내서 맑은 포도 그 1차로 된 이제 알코올이 와인이 되겠죠. 그걸 걸러내서 이거를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보통 숙성을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역을 해서 병에 넣는. 그래서 우리 5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예. 59번은 레드 와인 제조 과정으로 맞는 것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셀라시옹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포도 껍질, 씨앗, 육즙을 함께 발효하냐 따로 하느냐인데 레드 와인의 제조 과정은 가장 먼저 가져와서 파쇄를 하죠. 그 다음에 함께 넣고 발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효가 끝난 다음에 압착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숙성을 하면서 여과 병임 이런 과정. 그래서 59번은 2번이 맞습니다. 60번은 와인의 제조 과정 중
아황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아황산은 우리 SO2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알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와인의 산화 방지와 살균을 위해서. 그래서 아황산은 우리가 이걸 넣지 않게 되면은 와인 색깔이, 우리가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도 좀 보기 싫은 갈변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데요. 일부 살균이 되는 그런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 골라서 6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선택을 해서 뒤에서 또 풀이해 드리기로 하고요. 제 8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생 많으실 거요. 레포트와 그 다음에 학생들 게시판에 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질문 같은 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제8주 3차시 강의는 소믈리에 자격증 관련 기출문제 풀이를 하였습니다. 총 20문제로 41번부터 60번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강의 내용 중에 3차시 강의 레포트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탑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우스 와인이 무엇인지 서술해 주시고, 세 번째는 포도 수확 시 기계 수확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8주 3차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 교수입니다.